안녕하세요.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. 저는 하민혜입니다. 사인님은 화 잘 내는 편이세요? 주변에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화를 참는 것도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죠.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지,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시로 터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화내는 건 누구에게나 생리적으로 일단 좋지 않습니다. 혈압이 오르고 몸이 긴장되고 에너지 소모도 커서 피곤해지죠. 그런데 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게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. 화를 내서 상대방이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그 순간 내 힘이 갑자기 부쩍 커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. 더 심각한 건 이 분노라는 게 불길 같다는 거죠. 한 번에 와락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당황해서 이 대답을 못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훨씬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겁니다.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거칠어질 수가 있겠죠. 상황 때문인가 요즘 내가 부쩍 화를 내는 것 같아. 바로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다짐해둬야지만 분노가 치솟을 때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겠죠. 첫 번째,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,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. 씩씩거리다가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확 밀어버린다든지 꽃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거. 엄청 화났다는 거를 보여주는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요.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얼떨결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행동 눈앞에서 벌어지면 정말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. 이런 행동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물에 힘을 가하는 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이 고래 찾는 거,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는 거, 이거 금물입니다. 특히 이 상대방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다. 틀림없는 자살골이죠. 사람이 당황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. 상대방의 말도 잘 안 들려요. 웅웅웅 막 이러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 눈 크게 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두 번 다시 그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또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봐도 이 소리를 크게 마구 지르는 사람 상태 참 나빠 보입니다. 서로 그 사람이 정당하게 화가 난 거라고 해도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저항감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불같이 화내는 거, 이것도 절대 삼가해야 될 일이죠. 가끔 길이나 전철역 같이 이 공공장소에서 서로 다투다가 언성을 높이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. 이거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우습게 만드는 길이지요.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잖아요. 더구나 화풀이의 대상이 된 사람, 당연히 인간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. 아울러서 당부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,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, 특히 공공장소에서 막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하고 언성을 높인다. 반드시 따끔하게 알려주고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.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렇겠지.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다 커서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나쁜 습관 몸에 뵐 수 있습니다. 사실 화를 내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우아하지 않죠.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 화를 적절하고 지혜롭게 표출해야 됩니다. 그리고 최대한 이 격하지 않게 감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. 감정이 격해지면 후회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자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이 시도 때도 없이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으로 자꾸 화를 낸다. 감정이 막 들쭉날쭉 아무리 봐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.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. 이 회의 때도 회식 때도 뚝 떨어져서 앉고 평소에도 별로 안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.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인물이죠. 물리적인 거리 두기. 상당히 과학적인 대응법입니다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진다고 이게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도 그렇습니다. 직장에서 자주 걸핏하면 화내는 상사, 이 방법 쓰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. 화쟁이를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,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에 보호벽을 치는 겁니다. 화를 내기 시작한다.
시작한다 헛소리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내보내야죠.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처음에 하려던 말에서 벗어나서 마구막 언성을 높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말이 한번 귀에 꽂히게 되면 그 상황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. 이렇게 곱씹는 이 분노의 반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고조가 되겠죠. 당연히 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지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. 건강했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자꾸만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. 여기에 이 감정의 전염까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. 자기도 모르게 만만한 사람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화쟁이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의 보호벽을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일단 이 상대방의 분노의 언행이 시작된다 하면 사운드 오프. 담담하게 이 못 들은 척하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이 분노자가 공포스럽지가 않고 참 측은하고 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 이를 어째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입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.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방어입니다.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세 번째 방법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. 이 선을 넘는다 얄짤없죠.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다양한 앱을 사용해서 이 증거를 만들고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. 적극 대응을 마음먹은 사람 어지간해서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습니다. 끝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게 대응하는 사람들한테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조심합니다. 심각한 형태로 이 위해를 가하는 분노 조절자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언론에 이 경로, 대노, 분노했다 라는 표현 자주 보입니다. 주로 사회 지도층에 관련된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더일수록 연장자이고 윗사람일수록 자주 화를 내면 자기 손해입니다. 왜냐?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. 영향력이 있다는 건 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이 경로하고 대노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상태는 주변인을 불안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아무래도 상대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닫게 만들기 때문이겠죠. 화를 아예 내지 마라,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. 적절하고 지혜롭게 표출돼야 한다는 거죠. 분노 조절이라는 말, 바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. 품위있게 화내는 법에 관한 재밌는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